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스키나 보드 많이들 타시죠? 조심해서 타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한 번쯤은 즐기게 되는 스키나 보드 관련해서 어떤 법률 상식을 알면 도움이 되는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 법률사무소의 김종식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뉴스에서 이 스키장 충돌 사고로 업무상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스키장에서 충돌 사고가 참 빈번한 일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라는 게 형법상에 있는 과실치사상죄 또는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런 적용법조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실치상죄라고 하면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이제 과실치상죄에 해당이 되는데, 네. 뭐 스키장에서도 이게 그 스키를 탈 때 전후 좌우를 잘 살펴서 내려올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뭐 충분히 하지 못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자, 이제 과실치상죄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게 좀 합의가 되면 처벌이 안 됩니다. 이게 피해자가 이게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판례가 나온 것처럼 실제 형사처벌이 됐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통사고 생각이 나는데 교통사고가 이렇게 보통 이제 나게 되면은 우리가 책임 정도를 가리기 위해서 이른바 뭐 누가 몇 %를 잘못했다, 네네. 몇 대면 이런 거를 좀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스키나 보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고요. 이게 교통사고에서도 사실 몇 대 몇 이런 과실 비율이 문제가 되는 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가릴 때 네. 누가 더 많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과실치상죄로 형사상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무조건 과실이 많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뭐 6대 4든 7대 3이든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고요. 네, 이게 방금 여쭤보셨던 책임이 몇 대 몇이 되는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문제인데요. 네. 이게 교통사고에서도 이게 주행 중에 추돌하게 되면 뒷차가 거의 100%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추돌사고에서. 네. 스키의 스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추월해 오는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엔 거의 대부분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교통사고 과실 정도를 이제 따질 때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기준이 되고 이런 걸 네네. 토대로 누가 얼만큼 잘못했다라는 걸 따질 텐데 자,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는 어떤 점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스키 사고에 관해서는 뭐 따로 단행 법률이 정해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네. 뭐 일반적인 뭐 상식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뭐 직할강을 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빨리 내려왔느냐, 수준에 맞는 코스를 이용했는지,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가만히 돼서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안전법 이런 거를 좀 네네. 어겼을 때 조금 더 과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면 될 것 같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꾸 교통사고에 이제 비유를 하게 네네. 되는데요. 네.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네네. 네, 만약에 스키장에서 이렇게 충돌사고가 났다.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뭐 교통사고이든 뭐 스키사고이든 어떤 사고든지요. 사고가 뭐 발생을 하게 되면 사고 직후에 그 현장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목격자를 확보해둔다든지 이런 건 모든 경우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키의 경우에서도 뭐 이용객들이 주변에 많고 안전요원들이 바로 출동을 하겠지만 당시 상황을 좀 현장을 좀 찍어두거나 아니 주변에 있는 목격자의 신원을 확보해두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 그리고 현장 사진 네네.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해놔야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음주를 한 뒤에 스키를 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음주 스키 자체를 뭐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과실치상죄로 이제 처벌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때 음주를 했다면 그 자체로 이제 과실이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실제 처벌될 때 어느 정도 처벌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도 음주를 하고 스키를 했다면 좀 더 무겁게 좀 재질 자체가 안 좋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스키와 관련된 각종 보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이 되면 이제 학생들이 스키 캠프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런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네,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이게 보험 회사에 와서 뭐 사후 처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사고 발생해서 경황이 없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은 뭐 실손 보험이라든지 배상 책임 보험 이런 걸 미리 가입해 둔 경우가 있으셔서 따로 뭐 스키 보험을 가입을 안 하셔도 다 보험이 이제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이게 스키 캠프에 참여할 때 주최 측에서 스키 안전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그것도 먼저 한번 따져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여기 역시 또 조심해서 타야 될 텐데 네. 스케이트장에서 사고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뭐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판례들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스케이트장에서 이제 충돌한 상대방과의 어떤 사고가 아니라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소유하고 있는 그 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인데요. 네. 이 실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는 역주행하는 어린이랑 충돌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때에도 그 스케이트장 업자는 이런 부분 안 좋은 요원을 배치를 해서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고 또 주변에 있던 스케이트장 자체를 안전하게 관리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게 인정이 돼서 네. 이게 그 충돌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그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뭐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사고가 났을 때 뭐 스키나 뭐 스케이트장 모두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운영하는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키장에는 스키장만의 룰이 있습니다. 속도 조절이나 코스를 무리하지 않게 선택하고 다른 스키어들도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이겠죠.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넘어지면 신속히 일어나서 슬로프 가장자리로 이동하고요. 또 재출발할 때는 사방을 경계해야 합니다. 괜한 욕심으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조금만 배려하고 신경 쓰시면서 이번 겨울 마음껏 스키, 보드 즐기시기 바랄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